뭐냐면은 위안부 소녀상, 예, 이거 없애버리겠다. 예, 이런 지금 우파 시민단체들이 나섰습니다. 소식 전합니다. 예, 위안부 관련 논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이영수 할머니의 폭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수요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반대하는 자유우파 시민사회 진영의 집회가 있었는데 이 맞불 집회가 매우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을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공대위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인권회복 실천연대 이하 위인연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단체들이 바로 어제지요. 지난 13일 일본 대사관 인근에서 제23차 위안부상 철거 촉구 수요 정기 집회를 공동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해당 집회는 정의기억연대의 수요 집회에 대한 맞불 집회 성격으로 최근 이용수 할머니의 윤미향을 향한 비리 의혹 폭로 발언으로 인해서 언론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는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의연에 들어가고 있는 기부금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나는 정의기억연대의 수요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또한 어제 또다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나는 내 할 말을 했다. 이제 더 이상 정의기억연대에 이용당할 수는 없다. 정대협은 고쳐서 못 쓴다. 이 정대협이 바로 정의연의 전신인 단체고 정의연과 정대협은 같은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대협은 고쳐서도 못 쓴다. 해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다음과 같은 폭로를 하기도 했는데요. 위안부 명칭을 지금 좌파 진영에서 성노예라고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머니들이 극도의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너무 더럽고 속상해서 성노예라고 쓰지 말라고 했지만 윤미향은 이렇게 성노예라고 말을 해야지 미국이 무서워한다라면서 성노예라는 표현을 고집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윤미향을 향해서 이용수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윤미향이는 자신의 죄를 이실직고하는 게 옳은 거지 양심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 전에 일본이 1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10억엔을 내기로 한 사실을 윤미향이가 알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윤미향은 그 사실을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속였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이 낸 10억엔으로 세운 화해치유재단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고 하는 할머니들, 피해자들에게도 이를 받지 못하도록 윤미향이 회유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13일 이용수 할머니 없는 수요 집회를 강행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집회를 왜 하냐. 피해자가 있으니 학생들이 오는 건데 난 학생들 고생시키기 싫고 없는 돈 어디다 받아다가 차곡차곡 쓰는 것도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용수 할머니는 더 이상 우리 청소년들에게 증오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가르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정의연의 행태를 보면 피해자 할머니들의 뜻을 거슬러가면서까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맞불 집회를 개최한 공대위와 위인연은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을 향해서 강한 규탄을 이어갔는데요. 앞서 저희 신혜익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특히 이 위안부 소녀상 관련되어서 이것이 추모의 의미가 아닌 돈벌이가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위안부 동상이 하나에 얼마인지 아시나요? 얼마예요? 소녀상이? 8,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게요? 뭐 이렇게 비싸? 위안부 소녀상 동상이 8,500만 원이래요. 그런데 그게 전국에 100몇십 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돈만 해도 얼마입니까? 와, 그 작가는 엄청나게 벌었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안부 소녀 동상을 아니, 전 세계로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8,500만 원이라는 게 그 돈 값하고 해도 너무 좀 말이 안 되거든. 아니 이게 저희가 무게를 잴 때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그 무게로 해야지. 무게로 하는 거잖아요. 무게로 동상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작가비는 이거는 자원봉사 기부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좋은 뜻으로 하니까. 재능 기부라고 그냥, 봐야죠. 그냥 뭐 무게, 그냥 고철값 그 예.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래서 그래서 지금 8,500만 원이래요.
확인을 해봤습니다. 국제 시세가요. 구리가 동 있잖아요. 1톤에 5,000불입니다. 5,000불. 1톤에 5,000불인데 500만 원. 1000kg에 아니, 그러면 700만 600만 원 정도. 6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한 1톤을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동상에? 동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소녀상 크기가 제가 봤을 때는 무게가 한 350에서 400kg 정도 돼 보이는데 아니 8,500만 원이래요. 속이 비었을걸요, 근데? 아 그쵸. 속도 비어 있어요? 속이 비어있죠. 원래 아, 속 동상 만들 때 비어있죠. 속이 속 비어있죠. 비지. 동상 네, 속 비워놓죠. 비니까 한 3,400kg도 안 될 거예요. 아마 50kg 나오면 많이 나오죠. 아니 50kg 넘을 거야. 아니, 그러면 그 100kg, 장가비를 그렇게 100kg 많이 잡아서. 잡아서. 거야? 그럼 그 돈은 또 어디 간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 정의연이랑 이 아는 사람이 그걸 해서 돈을 받은 다음에 그걸 뭐 킥백을 그것도 받는다든지 그럴 한번 가능성도 있는 확인해 거죠. 봐야지. 게다가 이 소녀상 같은 경우가 완전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틀을 하나 짜놓게 되면은 그렇죠. 그 틀로 계속 찍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8,500만 원이고 국내만 100개가 넘게 퍼져 있고 해외로도 소녀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과연 위안부 소녀상 비즈니스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죠. 80억이, 80억. 그 김복동 할머니라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일 청소년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써달라고 해서 돈을 기증을 했는데 김복동 할머니의 장학금이 어디에 사용이 됐습니까? 제일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전농, 민노총 등 좌파단체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위안부 팔이 하여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공대위의 주동식 대표는 다음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 이후에 정대협과 윤미향의 태도를 보면 완전히 적반하장이다. 감사도 받지 않겠다. 정보 공개도 하지 않겠다. 흔히 하는 말로 배째라로 나오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자기네들을 건들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윤미향과 정대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인가? 아니면 문제를 악화시키고 심화시키고 해결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이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는 목표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기억연대의 행태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무기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좌우로 마음대로 흔들고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쌓고 있다라면서 정의기억연대는 문제를 계속 악화시켜서 자기네들이 그걸 계속 위안부 파리하고 소녀상 파리해서 돈 벌고 권력을 잡자는 거 아니냐. 이러한 위안부 소녀상은 마땅히 철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아, 딱 맞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위안부 소녀상 재능 기부로 인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용도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안부 소녀상 하나의 가격이 8,500만 원이고 100개가 넘게끔 국내에 파져 있다고 하면 단순히 이것을 환산했을 경우 8,500만 원이 100개가 되면 80억이 넘는 돈입니다. 네.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위안부 소녀상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돈은 어디에 사용이 되었을까요? 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 작가는 뭐 대단한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 여러분들 위안부 할머니들 뭐 말년에 정말 행복하게 사셔야 되고 또 일본에 사과도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의 삶은 하나도 낮은 게 없이 주변인들, 예, 위안부 동상 만드는 사람, 시민단체 만드는 사람 자녀는 말이죠 유학을 가갖고 거기서 호화 유학을 하고 있고 이건 철저히 밝혀야 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 위안부 소녀상 전국에 100개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거를 또 존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건으로. 근데 위안부 소녀상이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실물 모형 크기의 큰 위안부 소녀상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라서 8,500만 원에 해당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굿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지랑 뭐 이런 뭐 거. 배지라든지 아니면 미니 소녀상 같은 것도 있어요. 5만 원 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것도 두벅 상당히 팔잖아요. 고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굿즈들을 판매를 해서 생긴 수익금으로 과연 피해자 할머니들은 얼마만큼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위안부 소녀상에 관련된 굿즈를 구매하는 사람들은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드러난 사실을 보면은 윤미향은 일본이 10억엔을 낸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만들어진 화해와 치유재단에서 우리 할머니들이 지원받고자 하는 것도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한 것을 보면 어떤 할머니는 이런 말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돈을 준다고 하는데 1억 원가량 돈이 된다고 한다.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고 내 아들에게 받아서 그 돈을 주고 싶다라는 말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할머니들에게 일본의 돈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사실상 받지 못하게끔 활동을 한 것이 바로 이 윤미향과 맞아요. 정의기억연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렇다면 당신들은 위안부 소녀상을 세우고 위안부 관련된 굿즈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도대체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진정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과 관련된 활동에 그 돈을 사용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저 이거를 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시민단체를 했던 건지 아니면 사기 집단이었던 건지 분간이 안 간다.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박완식 부장께서 보도한 내용 중에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정작 위안부 할머니들은 피해자들께서는 성노예란 표현이 불쾌하다. 왜냐면 지금 결국 자기들을 성노예라고 말했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쾌하다, 안 썼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미국에서 뭐 좀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그냥 성노예 쭉 가자. 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할머니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쭉 해왔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날 수요 집회에 대해서 반대된 집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단체 중에 어떤 단체가 또 있었냐면요. 전국일제 피해자 단체장 연합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윤미향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던 건데 이 사람들은 아예 뭐라고 선언서에다 말을 했냐면은 인간말종 윤미향 국회의원 자진에서 사퇴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퇴진운동하겠다. 이게요. 다른 데서 말한 것도 아니고요. 전국 일제 피해자 단체장 연합회에서 인간 말종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일본의 선보상 후사가를 원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피해자들의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사과를 우리가 차차 받아가자. 이런 식의 요구를 원했는데 정대협, 정의연에서 일본이라면 모든 걸 반대한다. 즉 피해자들의 의사는 무관한 거예요. 위안부 할머니들 성노예 쓰지 마. 그거 우리 불쾌라고 해도 일본 자극해야지. 써 하고 우리 보상 좀 받자 라고 여기서 얘기해도 일본이잖아. 일본 반대해야 돼. 우리 반일로 가야 돼. 라고 해서 모든 걸 반대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피해 당사자의 말은 최우선으로 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의혹이 드는 거예요. 지난 2015년 한일 합의 때 과연 위안부 할머니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 반대했겠는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눈으로 목도했어요. 당시에 제가 이제 집에서 그 한일 합의하는 걸 제가 생중계로 봤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평화의 집인가요? 그 하나의 집인가요? 하여튼 평화의 집 맞죠? 거기에 또 현장 주기가 가 있었어요. YTN인가 어딘가에서.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인터뷰했을 때 그 할머니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정부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어쨌든 뭐 만족스럽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애써주신 정부에 감사하다고 할머니분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갑자기 뭐 위안부 할머니들이 발끈했다,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그게 잘못된 합의라고 다 고도했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표현 쓰는 거 원치 않았는데 걔들이 그렇게 쓰자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보상을 원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 사과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 했다. 이런 지금 진실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진실들이 어쩌면은 이런 좌파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양산됐던 거 아니냐라는